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소수 집단 이해와 지원, 오늘 또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지요. 또 당분간은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학교 공고 같은 거 잘 보시고 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지금 프린트물입니다. 강의안 올려놨으니까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소수 집단의 이해와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 소수 집단 관련 주제들, 장애인,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세터민, 외국인 유학생, 이런 관련 주제들을 다루면 매 주제마다 장애인 2주, 다문화 가정 2주, 또 외국인 유학생 2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주제마다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 패럴림픽이 되겠어요. 한 장면. 이건 다문화 가정, 요거는 그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세터민, 오청성 씨입니다. 차를 타고 집차 타고 넘어왔지요, 휴전선을. 그리고 또 여기는 외국인 유학생, 그런 그림 하나씩 제가 옮겨놔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인데, 이제 챕터 5, 5장 해가지고 장애인 이해, 이렇게 타이틀을 크게 정했습니다. 문헌 출처는 각종 통계 처리, 통계청이라든가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각종 통계 처리 자료를 활용을 하고, 제가 또 동사무소 같은 공기관에,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관 통지문 자료, 요것도 제가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장애인 관련 학회지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권위가 있는 등재지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통 한 편당 한 3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여기 좀 잘렸는데 굉장히 많은 파일을 제가 확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 내용들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어려운데 좀 쉽게 순화를 시켜서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파일들을 제가 또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통계청 각종 자료들, 또 그 다음에 학회지, 이런 게 이제 이런 논문들이 이런 학회지에 실려 있어요. 학회지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목차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1998년도에 발표가 된 장애인 인권 헌장,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소개를 해드린 학회지 논문이라든가 각종 통계 자료들, 이거를 잘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장애인 관련 다양한 논점들, 1번은 뭐다, 2번은 뭐다, 3번은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장애인 인권 헌장에 대해서 살펴보지요. 자,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날짜를 알고 있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굉장히 드문 숫자일 거예요. 저도 옛날에 목회를 할 때에 4월 셋째 주든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꼭 그때는 제가 성경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본문을 설정해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1981년 처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이후에 해마다 4월 20일을 아예 이 장애인의 날로 확정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여기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 그리고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이런 이제 기구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념식이라든가 축하 행사를 합니다. 행사 목적이 뭐냐, 여기에 특별히 색깔 처리해 놓은 거, 행사 목적 첫 번째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바로 이러한 재활과 자립 의욕을 북돋아주는 거, 용기를 북돋아주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비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아무리 우리 이렇게 하고 싶어요 요구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청원을 해도요, 옆에 있는 비장애인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서로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 본인들,
그리고 비장애인들 서로 협조 관계를 이루자, 관심을 한번 진흥을 시켜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갖는 겁니다. 그럼 매스컴이 좀 이런 걸 잘 좀 취재를 해가지고 좀 알려주고 그러면 좋은데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행사 내용을 보게 되면은 다양해요. 기념식, 그리고 야외 문화 행사라든가 또 먹을거리 광장 운영, 먹는 데서 정이 싹 트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장애를 잘 극복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 그 훌륭한 장애인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상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4월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펼칩니다. 근데 이런 거 거의 매스컴에서는 우리가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무척 아쉽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옛날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2008년 베이징, 중국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사진은 2010년도 요건 아시안 게임이에요. 중국의 광저우에서 장애인 아시안 게임 탁구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요. 패럴림픽입니다. 원래 이 장애인 올림픽은 역사가 좀 깊어요. 1948년도에 런던에서 시작이 됐는데 척추상해센터,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된 그 사람들을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 무슨 뇌병변이라든가 팔 이런 쪽이 아니라 하체 쪽으로 마비가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가졌는데, 척추상해센터에서 이게 이제 시작인데, 조금 세월이 흘러서 12년 후쯤에 1960년 17회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대회부터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분해 가지고 패럴림픽이라고 합니다. 이 패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paralyze, 이 마비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영어가 아니고 본래는 헬라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중풍병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었어요. 마비가 되는 증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패럴림픽. 그런데 이제는 패럴림픽인데 오늘날에는 명칭이 조금 바뀌었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장애인 올림픽 이렇게 명칭이 바꿔졌고,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장애인 체전이 따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이 열리면 그 뒤에 일정 기간 패럴림픽을 따로, 또 장애인 올림픽을 따로 이렇게 개최를 하지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비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에는 관중이 꽉꽉 들어차는데, 패럴림픽 할 때는 또 관중석이 굉장히 허전해요. 그런 거 보면 씁쓸하지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깊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애인 인권 헌장입니다. 이런 게 한번 딱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에 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 이거 미비가 돼 있구나,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새로 제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애인 인권 헌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선포적인 차원, Great Manifesto, 대선포, 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깊이 들여다보는 관점이 뭔가 하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아까도 제가 늘 강조했지요.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함부로 대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차별 대우하지 마라, 공평무사하게 똑같이 대하라. 그래서 이 존엄한 인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1975년 12월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늦었지요. 1998년 12월에 바로 이 장애인 인권 헌장을 선포했다. 여기에 색깔 칠해놓은 거 존중, 존엄한 인간, 바로 여기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인권 헌장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 당신은 몸이 그러니까 어떻게 축구를 해, 당신은 몸이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직장에 들어와, 그게 아니에요. 구분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기본 인권입니다. 기본 인권은 비장애인들만 누리는 건가요? 장애인들도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격의 존엄성,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 왜 이렇게 써놨는가 하면은 조선시대 인권의 개념하고 지금 대한민국 시대 인권이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지평에서 해석을 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 같은 사회, 나하고 내 이웃집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우리 동네 사람 생각해도 좋아요. 우리 천안시 전체를 생각해도 좋아요. 같은 시대, 같은 사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여기 다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비장애인. 장애인도 누릴 수가 있다 이거. 비장애인과 똑같이 누릴 수가 있다. 뭐를? 권리, 명예, 특전 똑같이 대해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다리를 잘 못 써요. 그러면 지하철 타기 어렵잖아요. 계단도 얼마나 많고 에스컬레이터도 있는데, 그럴 때에도 장애인도,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똑같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특전을 누릴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직장에 앉아가지고 일 못한다고? 그러면 그 장애인의 몸에 맞도록 의자를 만들어줘라 이거예요. 그럼 앉아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장애를 핑계대가지고 너는 이거 안 돼, 제한시키지 마라. 그래서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된다. 정치적인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권, 피선거권. 장애인이 있는데 도저히 걸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을 제공해서 나와서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몸의 불편을 핑계로 해가지고 선거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지요. 자,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지난번에 아마르티아 센 기억나지요? 내가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굶주리는 사람에게 어떤 권한이 있느냐? 나를 도와주시오.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부유한 사람은 어떠느냐? 내가 도와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요구하고 이용하는 것, 이게 권리로 보는 거예요. 요청사항이 아니에요. 권리예요. 자,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을 하고 또 사회에 적응하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서비스인가요? 각종 보조기구, 의료 혜택, 의학적,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직업발전, 상담, 모든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다. 자, 직업을 선택을 해서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장애인이라 그래서 당신은 걷지를 못하니까 우리 직장에서 안 되겠네요. 그거 아니에요. 당신은 뇌병변 경력이 있으니까 학자는 안 되겠네요. 석박사 과정은 안 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누구나가 다 똑같이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자기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만들어줘라.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줘라.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동등하게 대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 일반인하고 똑같이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요, 장애인은 운전이 좀 서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차선을 넓게 그려놔야 되죠. 삐딱하게 돼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걸 보고 일반인이, 그 비장애인이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점자블록 있잖아요. 눈이 밝은 사람은 점자블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점자블록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점자블록 없애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상황,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감안돼야 된다. 계단 이동도 그래요. 다리가 튼튼한 사람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걷지 못하는 사람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단보다는 이렇게 평면으로 만드는 거지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평면으로 만들어도 굉장히 가파른 길이 되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고 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사도를 이렇게 낮추는 거지요.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것도 신경을 써줘라. 문턱,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문턱 많았습니다. 교실에도.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는 문턱이 없어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요, 문턱이 탁 가로막고 있어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그래서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가지고 문턱을 다 없애는 방향으로. 굉장히 적은 일 같지만은 큰일이에요. 엘리베이터에도 점자 만들어 놓잖아요. 열리는 장치, 닫는 장치, 1층, 2층, 3층, 4층 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장애인의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성, 이거를 고려한 거다. 이거를 이 인권 헌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장 서러운 게 바로 뭐냐? 자기 가족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가족하고 동거할 권리가 있으면 몸이 불편하다고, 돌봐주기 힘들다고, 너 저 멀리 떨어져 있어라, 다른 데 맡겨놓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주거 환경에 있어서 차별 대우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 비장애인들 이곳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들이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야 되지, 저 멀리 외딴 곳에 장애인 시설을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이 인권 헌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장애인 복지를 빙자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텔레비전에도 가끔 거 다루지요. 보면은 어떤 거 못된 이단자들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천사처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몇 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또 일반인들이 또 다 통장에다 넣어주잖아요. 좋은 일에 쓰시라고. 그거 전부 다 착복을 해가지고 자기 사재산으로 만들어서 팔각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빙자해서 개인적인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인권선언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뇌병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기호 8번을 찍겠다 아니면 7번을 찍겠다 그랬을 때에 장애인의 생각을 다 못 읽거든요. 본인이 뚜껑을 가지고 찍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옆에 사람이, 가족들이라든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고 파란불일 때는 딱 다시 빨간불일 때는 멈추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경우에 그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인들하고는 달리, 비장애인들하고는 달리 신호에 소리를 낸다거나 그러면 진짜 파란불이구나. 그리고 또 장애인, 예를 들어 다리가 불편한 분이 있어요. 걸어가는데 횡단보도 4차선쯤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빨리 건너가는데 장애인은 늦게 건너가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시간도 좀 충분히 줘야 된다. 일반 그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복지,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 탁상 공론입니다. 자기가 직접 나와 봐가지고 장애인의 위치에서 실습을 해봐야 돼요. 장애인이 원하는 거하고 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판이할 수가 있거든요. 의자에도 앉아봐야 돼요, 본인이. 그래서 어떤 의자가 필요한가, 어떤 높이의 의자가 필요한가. 교실에 가보니까 문턱이 있더라, 현장에 나와봐야 돼요. 그래야 문턱을 제거해 줘야 되지요. 교육 언론기관과 언론 매체들, 장애인들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제거해야 됩니다.
법은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일일이 법을 다 알고 있느냐, 모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그때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도록. 자, 우리가 그 장애를 분류할 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장애인 차를 김포공항 어딘가 장애인 저쪽에다 주차를 딱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잠근 다음에 막 뛰어가는 거라. 그러니까 기자분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이제 오래전 일인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뛰어가는 거 보세요. 장애인 아니잖아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 중에 참 훌륭한 분인데, 젊었을 때 폐병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20대에 폐 하나를 잘라냈어요. 한쪽만 있어요, 폐가. 그런데 겉으로 양복 딱 입고 이렇게 계시면은요, 장애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분 잘 걸어요. 웬만큼 뛰기도 해요. 숨이 좀 가쁘긴 하지만. 그걸 보고 장애인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자, 그래서 장애를 분류할 때 국가에서 이런 것들도 깊이 좀 고민을 해가면서 정신적인 장애, 옛날에는 정신적 장애 인정 안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장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장애로 크게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신체적 장애 가운데 있어도 이 팔에 문제가 있거나 다리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각적으로 보이거든요, 외부는. 그러나 신체 내부 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폐를 하나 잘라냈다든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 구분을 해서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기관의 장애,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운영을 하지요. 참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장루, 요루장애, 요루는 이제 소변계통이 되겠고, 장루는 이제 그 대변계통이 되는데, 저는 이제 장루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4급하고 5급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지금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인생 선배로서. 그 다음에 이 장애, 청각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1급은 없고 2, 3, 4, 5,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이 숫자가 적을수록, 그러니까 3급보다는 2급이 중증이에요. 4급보다는 3급이 중증입니다. 6급은 경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제 급마다 데시벨 같은 거를 정해놨지요.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청각 쪽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하니,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이렇게 급수를 매기다 보니까 이제 장애우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면은, 이게 등급, 우리가 인격체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등급을 구분하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산물도 등급이 다 있잖아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급수를 매기느냐,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 국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1급, 2급, 3급쯤까지는 대충 이렇게, 3급은 적습니다만 1급이 이제 좀 많지요.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그런데 부자인 사람이 2급 장애예요.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2급인데, 어떤 사람은 4급인데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급수는 낮지만, 더 경증이지만 누가 도움이 간절하게 절실합니까? 4급이지요. 이 사람은 장애는 가지고 있지만은 집안이 그래도 부유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거 가장 합리적인 단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급수만 가지고 당신은 1급이니까 한 달에 얼마, 2급이니까 한 달에 약간 낮은 금액 얼마, 3급이니까 얼마, 당신은 4급이니까 지원금 안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하냐, 그거를 선택해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등급을 폐지하고 이제는 중증하고 경증으로만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예요. 그래서 1급에서 3급까지는, 기존에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 4급에서 6급까지는 경증, 가벼울 경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등록 장애인 숫자가 지금 보면은 2009년에 243만 명, 이거는 작년 겁니다. 2018년에
2년 전 거네요. 259만 명, 259만 명 중에서 남성이 150만 명, 여성이 109만 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5%인데, 근데 이게 259만 명이 전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왜 그러는 거 하면은, 장애는 분명히 몸에 장애는 있는데 심사를 받아보니까 6급에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등 외에 7급이 있다면 줄 수가 있겠는데 6급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있어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장애가 있다고 딱 선언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직장을 취업한다든지 그럴 때 불이익이 있겠다. 그래서 밝히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략 한 7, 8% 이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과제물이에요. 장애인 인권 헌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장애인 인권 헌장의 정신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파악을 해가지고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 이렇게 해서 5가지로만 그 정신 상세하게 기록하지 말고 5가지로만 정신을 나는 이렇게 기록하면은 장애인 인권 헌장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좀 해가지고 5가지로 요약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뵙지요.